제가 이제 40인데 제 나이 친구가 은행에서 희망퇴직 권고 받았어요. 40부터 이제 나가야 돼요. 정말 엄청난 경쟁에다가 대체가 너무 쉽게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AI의 기술 개발이 좀 더 디벨롭해서 말을 하면 변호사님, 뭐 법무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이미 그런 소장을 AI가 쉽게 써주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일반인 분들에게 안 퍼지겠습니까? 이게 오픈소스인데.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접근을 한대요. 소장을 이렇게 이제 소송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게 몇 대 몇일까? 한문철 TV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검색이나 예규 판례들 좀만 뒤져보면 이게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도 세무사지만 좀 부동산 관련된 민법을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거의 알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사기가 당할 것 같다. 그럼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시중에 다양한 매체에서 다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제가 챗GPT에 집어넣어서 학습시키고 소장 써줘 하면 소장을 써줄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이에요. 직접 소장을 쓴 다음에요, 변호사님에게 여쭤봐요. 근데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자문만 맡기는 거예요. 이 소장의 틀린 점과 고쳐야 될 점 알려달라. 마지막 검토를 맡기는 거죠. 그럼 비용이 낮잖아요. 그 검토만 맡고 본인이 셀프 소송. 셀프 소송해서 셀프 소송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나는 일하다가 법원에서 부르면 그때 연차 반차 써서 갔다 오지 뭐. 그래서 직접 해결해 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게 제가 봤었을 때 시장이 점점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문직부터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가 비싸고 정보의 비대칭이 큰 데부터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방금 이제 미용을 하고 왔는데 머리를 자르고 갔단 말이에요. 미용실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AI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 일상 대화잖아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보다 미용실 사장님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머리 해주는 기계 있겠죠. 머리 감아주는 기계 있어요. 근데 막 괴랄한 거잖아요. 지금의 상용화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한테. 상용화가 잘 안 될 거다. 왜 안 될 것 같냐. 아니 변호사 한 번 쓰는데 몇 억인데 미용실은 제가 원장님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원장님 얼마시죠 커트에? 3만 원이다. 그러면 과연 기술 개발하는 이 로봇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5천만 원 주고 개발을 했는데 원장님 5천만 원짜리 머리 감는 기계 사실 거예요? 못 살 거다.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원장님은 저보다 오래 지내실 거다. 그러네. 결국은 이제 대체 불가능성이 좀 달리 가치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텍스트가 대체 가능성이 너무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그럼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내가 얼마 벌었냐 그것에 대한 거 가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번보다 뭐 높아졌다라고 하시는 업체 생각보다 적어요. 진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장기 내수 침체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곤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미 뉴스에 많이 나오실 건데 긍정적인 뉴스가 사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나 고용을 안 하는 사업주나, 아니면 이제 그것보다 더 아래가 뭐냐면 본인이 사업도 하지만 근로자로 가족을 쓰는 거예요. 가족 종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급으로 남편이 뭐 사업주로 돼 있으면 아내가 와서 이제 서빙 보고 뭐 이런 건데, 그 모든 세계의 형태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뭐 5만 명, 4만 명, 3만 명 막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자영업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짜 대비 안 되고 오픈한다? 그건 진짜 말리고 싶어요. 10중 팔고 이제 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공직 그만두시고 이제 뭐 개업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 요즘 은퇴도 60세인데 60세 엄청 젊어요. 사실 한참 때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고용이 안 돼서 찾아오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용이 되시는 경우 막 이런 경우에 전기 기사 자격증 뭐 이런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 외에 이외의 분들은 개업한다 그러면 제 첫마디가 절대 하지 말라거든요. 왜냐면 의료 쪽, 보건 서비스업 쪽이 엄청나게 개원수가 늘어났어요. 종사자 수랑 사업체 수가. 어떤 의료 사태 때문에 그때 의사분들이 나와서 개업할래. 근데 그건 한편으로 뭐냐면요, 엄청난 경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에 지내시는 분이나 수도권에 지내시는 분들은 알 건데, 지하철역 근처에 병원 한번 쳐보세요. 환공포증 와요. 막 엄청나게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가 의원이나 병원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핀셋 하나 꽂을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개원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전문의까지 땄고 뭐 무조건 먹고 살겠지. 뭐 당연히 이제 사실 의사분들 알고는 있어요. 그냥 개업하면 100% 망합니다. 요즘 진짜로. 진짜 망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갑자기 쏟아져 나왔던 그거를 이제 과연 다른 이제 환자죠. 어찌 보면은 그 나의 이제 매출 관련된 공급이 늘어날 거냐. 그렇다고 한적한 데다 개업하면 오나요? 그것도 좀 힘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공인 노무사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 노무사님이 그래도 학교 간
한 지 거의 10년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충격 먹었는데 최근 5년간 뽑은 노무사 숫자와 과거에 25년간 뽑았던 노무사 숫자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노무사를 엄청나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서 그 노무사를 찾고자 하는 노동자 아니면 사업주는 좋겠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격도 좀 낮아질 거고. 근데 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해야겠는데? 효용이 없네. 점점 이제 그러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엄청 위험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 지역 기반으로만 뭔가의 매출을 끌고 오면 아주 위험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 사실 음식점은요 유명하면 알잖아요. 막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막 먹고 특히나 지금처럼 요리 붐이 일어났을 때는.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돼요. 그래서 더 하이 퀄리티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주 냉정하게 뭐 거의 우리나라 온 국민이 심사위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평가를 주려고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난이도가 올라간 상황 같아요. 우선 그 사람들도 끌고 오려면 상당히 엄청 마케팅을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 여의도에 있는 사람까지 날 끌고 오려면 정말 엄청난, 그 사람도 1시간 들려서 오잖아요. 정말 내가 1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요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강동구 20분? 이분들까지라도 내가 잡자라고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써야 되겠죠, 진짜. 그래서 저는 사업주분들한테 그걸 다 말씀을 드려요. 얼른 유튜브 하시고 릴스 하시고 쇼츠 해라 하고, 아유 부끄러워서요. 그럼 굶어 죽으세요. 망하실 거예요. 이러거든요, 진짜. 이게 정신 한번 차리셔야 되는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마케팅 경쟁도. 사실 주식을 해라. 요즘 코스피 좋잖아요. 투자는 손해보면 돈만 잃는데 창업을 하면 3가지 잃거든요. 돈도 잃고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잃고 건강도 잃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지금 최저임금이 209시간을 일한다 했었을 때 한 달에 215만 원이 살짝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1년을 하면 간단하게 뭐 이제 셈법 하면 한 2,600 정도 아니냐 이래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분은 필히 망할 겁니다. 필히 망할 거고. 왜냐하면 4대 보험 10% 얹어야죠. 왜냐하면 4대 보험, 건강보험료랑 장기 요양보험도 올라갔고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가타부타한 비용들도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주가 절반 내주고 이제 근로자도 절반 내지만, 근로자분은 그 절반을 떼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느낄 거고, 사업자분은 그 절반을 내가 내줬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215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230만 원 내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그것만 있겠습니까? 1년 지나면 퇴직금 줘야 되고, 상여나 뭐 이제 곧 설 명절이잖아요. 그때 상여 주고 뭐 이런 것들 하면 1년에 평균 이제 1.3배 정도 쓰니까 얼추 계산해보니까 3,400만 원 쓰더라고요. 그러면 고용했던 근로자분이 그 이상의 수익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데, 제가 이걸 유사 전문 직군인 2분들에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법무법인 대표님, 두 번째로는 회계법인 대표님이셨어요. 형님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회계법인 대표님은 아는 형님이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즘 회계사 많이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뭐 1,100명, 1,200명 1년에 이제 합격을 해요. 회계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공부하려면 기본 3년이에요. 진짜 3년. 저도 이제 K대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가 회계사를 엄청 많이 배출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많이 공부해요. 지금 중도 가고 뭐 중앙광장 가면 주구장창 회계사 공부하는 이제 후배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붙었는데 회계사는 2년 수습을 해야지만 회계사를 진짜 할 수 있어요. 수습을 안 하면 라이센스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수습처가 400자리를 못 차지했어요. 그럼 나머지 800명은 일을 못 해요. 회계사를 땄지만 회계사가 아니에요. 2년 수습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형님 왜 회계사분들 새로 안 뽑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AI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제식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이 필요했었을 때는 맡기고 그 친구가 끙끙대다가 3일에서 일주일 있다가 주면 또 잘못된 거 고쳐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 2주 걸렸대요. 근데 요즘은 회계 관련된 AI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본인이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다 돼 있대요. 그 정확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대요. 그러니까 장훈아, 왜 내가 시간을 써야 되지? 왜 그 친구를 가르쳐야 되지? 아니 내가 여유가 있으면 가르치겠다. 근데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음 세 번째로, 그 친구 고용하면 인건비는 안 주니? 회계사 초임이 대부분 4, 5천씩 하거든요. 수습 때도.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오픈형 AI 한 달에 다 쓰는데 100만 원 안 해. 한 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92만 원인가? 쓸만한 거 다 쓰면? 야, 그 정도면 되는데 무슨 5천만 원 써가면서 시간 돈 낭비 왜 하냐고. 그럼 형님한테 지금 필요한 회계사는 몇 년 차예요? 몇 년 차라고 말하면 좀 애매한데 적어도 5년 차 이상인데 같이 하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뭐 내가 줘서 뭐 하고 이런 관점은 아니다. 이게 이제 회계 쪽이었어요. 그래서 회계사
변호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를 뽑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법무법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아주 똑같아요. 이제 어서를 뽑으면 소장 작성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더라고요. 진짜 똑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이제 전문직 포지셔닝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게 한 3일에서 일주일 걸려서 갔다 오면 이제 좀 그것도 검토하고 다시 도제식으로 알려주고 또 일주일 있다 다시 받아서 이제 그 기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의 속도가 이제 많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챗GPT나 이런 거 잘 학습시켜 놓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집어넣고 엔터 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써져 있다. 그거 기반으로 돌리면 돼. 왜 그걸 해야 되지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요.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업계가 점점 단가가 높은 시장일수록 빨리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촬영하는 전날에 봤던 뉴스가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그 로봇에 반대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한 대가 이제 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이니까 그 로봇을 3만 대까지 상용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서 근로를 뽑지 않아요. 내 경제적 형평이 어려워요.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근로소득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 근로자 뽑으면 급여도 많이 주고 뭐 휴가도 많이 주고 할 거야. 딱 6개월 지나 보십시오. 그 생각 안 들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통장을 대출받아서 그 급여를 주고 있는 자기가 있어요. 미쳐요. 정신병 와요, 진짜 속된 말로. 그러니까 고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고용할 때 제가 진짜 고민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최저시급의 급여자를 뽑아도 1년에 3,400을 써야 되는데 그 고용을 하더라도 노동 이슈가 없겠습니까? 근로계약서 쓰고 노동 이슈가 생길 건데 이 친구가 정말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해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고용을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 환경이 1번이고 2번이 방금 말했던 거예요. 수익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 수익성입니다. 그 어서 뽑거나 이제 수습분 뽑아가지고 4, 5천만 원씩 드렸는데 성과는 하나도 안 나지.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지. 나는 일 처리 막 막혀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목 현상 걸려있을 거잖아요. 이럴 거면 내가 하지 말고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채용에 대한 그게 이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미 K자 산업이 된 것 같아요. 양극화 산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요인 같은데 중간 회사들이 점점 없어져요. 5인에서 99인 정도에 되는 법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 늘어나고 있고요. 1인에서 4인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왜 1인에서 4인이냐면 우리나라 5인이 되는 순간 노동법이 아주 엄격해져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 같이 노무사님이 계신데 5인 딱 되는 순간 이제 연차 수당 줘야지 뭐 줘야지 엄청 많이 생각. 해고도 부당해고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불경기가 어려우니까 노무사님한테 많이 들어온 일이 부당해고예요. 정말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분을 해고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부당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진짜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페이퍼 잡을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AI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인터넷 첫 화면이 챗GPT예요. 제가 무슨 네이버나 이런 거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뭐 네이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AI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챗GPT의 효과가 너무 좋으니 이게 뭐 미래에 러다이트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시장도 뭐 솔직히 냉정히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 분명 달 거예요. 너라고 뭐 계속 갈 거 같냐?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고 3년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 이 변호사님들이 오히려 정보를 많이 먼저 노출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오세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한다. 이건 약간 달라요. 왜냐? 거기에 실제 벌고 있는 다른 지점들의 매출을 보여주는 거는 회사의 극비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순간 여기 별거 못 보네. 나 여기서 프랜차이즈 못 내겠어. 해버리잖아요. 오히려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프랜차이즈가 과대 광고해서 과징금 맞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요. 근데 내가 그냥 손님으로 접근하는 거랑 내가 이걸 오픈하는 건 완전 다른 관점이라서 그런 것들의 이제 범위를 좁히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세무사 쪽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메뉴판 작성을 못 해요. 왜냐하면 가격 단가를 못 매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단가 매길 때 어떻게 매겨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을 한다. 자기가 커피숍 할 지역에 반경 500m 있는 커피숍들의 가격은 다 알고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만 맞추는 메뉴 하나를 특화시킨 다음에 그걸로 끌어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메뉴판 만들 때 옆에 매장 그냥 따라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장으로 남다가 똑같은 매장으로 폐업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진짜 100%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돈 맡기면 다 해결된다? 제가 컨설팅한테 절대 그 말 안 해요. 무조건 능동적으로 하셔라. 제가 원장님들 일을 컨설팅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려요. 원장님 1년 딱 하고 저랑은 이제 끝이다. 이제 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원장님이 직접 해라. 그게 인하우스 마케팅이잖아요. 법무법인 대부분 인하우스로 마케팅 하거든요. 왜냐면 직접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키워가지고 하는 건데 원장님도 인하우스로 하셔라. 그럼 비용이 더 절감될 거다. 왜 굳이 저한테 돈 많이 쓰냐? 근데 제발 알아야 된다. 원장님이 알아야지. 원장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갑자기 뭐 원장님 지금 전공이 막 예를 들어서 내과라고 해볼게요. 근데 간호사들이랑 춤추는 영상을 왜 올리냐? 이거 무슨 필요가 있냐 도대체. 희화화만 되는 거다 이런 거는. 조회수는 많이 나올지언정. 근데 그렇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퀴즈까지 나고 이런 깜냥은 아니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냉정하게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그들만의 용어로 말해줄 건지. 원장님들 너무 현학적이다. 원장님들 똑똑한 거 누가 모르냐. 세상 모든 사람들 의사가 똑똑한 걸 안다. 제발 그 현학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우리들만의 언어로 말해달라. 환자 언어로 말해줘야지. 그런 것들에 접근을 좀만 하시면 병원 잘 되실 것 같다.